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이 나와 있는 대학교들을 보면 1차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공인행예사 1차 합격률이 보통 평균적으로 몇 프로 나올까요? 일단 응시 인원 대비는 20% 내외, 아주 안 좋을 때는 15%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 학원들 종합반 합격률을 보면 보통 20%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 네 가지 대학들은 공인행예사 1차 합격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5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시험이 쉬우면 80%, 시험이 정말 어려우면 50% 정도 나와요. 그럼 실제로 왜 이 학교들은 공인행예사 1차 합격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2차 합격률도 높지만 1차 합격률이 특히나 높은데 왜일까요? 보시면 여기 있는 학교들은 공인행예사 준비반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공인행예사 준비반?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합격률이 높을까? 첫 번째로 보시면 일단 입시 시험을 통해서 엄격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을 제한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고시반의 시험을 보고 겨우 이제 시험에 통과를 해서 입실 자격을 얻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따로 공부를 시키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로 어떤 게 있었냐면 매일 출석 체크를 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시나 사시나 그 다음에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시험들이에요.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은 본인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근데 저희가 대학교 때부터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앉아있는 습관을 많이 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 고시반 같은 경우엔 일단 매일 3회 랜덤으로 이 고시반 출석 체크를 해서 주 4회 출석을 어기게 되면 퇴실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좀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게 됐죠.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이 세 번째로는 회계사반 시험 대비 수험생들을 지정 연락실을 제공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회계사 공부하는 학생들만 한 강의실에 다 모아놓고 한 독서실에 다 모아놓고 공부를 시켰다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각 시험마다 시험 사이클들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혹은 학교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거나 그냥 일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어떻죠? 각자 공부하는 게 틀리고 그냥 취미로 잠깐 책 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많이 안 잡히죠. 근데 같은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모아놓고 같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나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로 제가 옛날에 고시반에 입시를 했을 때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전체 고시반 1등이었다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저녁을 안 먹고 초코파이를 먹더라고요. 저희 라인에 6명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가 그걸 보고 다 초코파이를 샀죠. 그래서 나머지는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먹고 저녁도 먹었지만 그 친구는 이제 저녁을 안 먹고 그것만 초코파이만 먹으면서 저녁을 때웠다고요. 이게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동일한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게 되면 서로 견제하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쉽게 자리를 비우지 못해요. 이런 요인들이 있었죠. 또 네 번째로 보면 고시반 전용 스터디룸을 제공하고 2차생 주도하에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스터디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기껏해야 토익에서 출석 스터디 혹은 생활 스터디 혹은 또 뭐 있죠? 단어 외우기 스터디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저희가 공부하는 시험들은 스터디가 좀 필요하죠. 1차생이 스터디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2차생이 스터디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1차생들이 스터디가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내가 처음 배우는 부분을 공부하고 굉장히 양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가 중요한지 포인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첫 수업에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잘못 알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반드시 나보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고시반에 있을 때는 2차생들이 강의를 해줬죠. 좀 가르쳐줬다고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요. 매월 전체 모의고사를 봐서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시반에서 퇴실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한 일주일만 남으면 굉장히 두근거려요.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런 5가지 요인 때문에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죠. 저도 제대하고 6개월 만에 1차 시험을 합격했는데 이 되게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한 거거든요. 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고시반에서 정말 쪼이면서 마음 쪼이면서 몸도 쪼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너 지금 우리 세무사반 홍보할 건데 왜 자꾸 회계사반 얘기를 하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차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인텐시브반 클래스입니다. 자, 보시면 저희 이그잼 경영만의 세무사 인텐시브 클래스인데요. 저희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고시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또 대학교랑은 다르게 학원에 맞게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일단 등록자 전원 세무사 종합반 전용 열람실이랑 지정석을 제공하죠. 이 기본적으로 회계 세무학원 같은 경우엔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섞여 있다고요. 근데 시험이 어때요? 회계사는 2월에 보고 세무사는 4월에 보고 2차도 날짜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사이클들이 조금씩 달라요. 회계사 친구들은 지금 막 핀트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세무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또 세무사는 지금 핀트를 올려야 되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공부하는 회계사 친구가 핀트를 안 올리고 있으면 뭔가 어그러지는 느낌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저희 인텐시브반 클래스 등록한 분들만 모아서 열람실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랑 아침에 수업도 같이 들었던 친구가 내 옆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의식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실제로 저희가 인텐시브반을 작년 3월에 처음 도입했는데 처음이니까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갔던 7월 반 이후부터를 보면 이 독서실에 가보면 밤이 늦은 시간에 가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아, 저분이 공부를 잘하는데 저분 옆자리에 앉으면 나도 계속 같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면학분어기와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두 번째는 전원 지정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 체크를 대학교 고시반처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회 랜덤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주 3회를 출석해서 체크당하면 일단 담임 강사한테 문자 통보가 가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 객관식반 인텐시브 클래스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3회 물체크 댁에서 문자가 오면 전화를 하죠. 그럼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을게요 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돼요. 야, 근데 이렇게 문자 한두 번 받으면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계속 빠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 미체크 시에는 면담한 후에 강제 퇴실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봄종합반은 시험까지 기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합반보다도 좀 엄격하게 저희가 운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멀기 때문에 풀어져서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2016년 봄종합반 인텐시브 클래스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각 과목 담당 강사가 성적별로 스터디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텐시브 클래스가 2016년도가 2015년보다 발전된 게 뭐냐면 2015년도에는 재무회계만 스터디를 진행했었죠. 근데 저희 2016년도에는 전 과목 모든 선생님들이 본인이 강의하는 날짜에 다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어요. 니네 지금도 실제로 하고 있니? 네, 저희 객관식반부터 2016년도 대비 10월 달에 객관식 개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파르타반을 1월 달에 개강했는데 과목별로 날짜를 잡아서 다 스터디 진행하고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저희 조선일보에 저희 학원이 기사가 나왔었을 때 이 촬영한 사진인데 실제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진 않죠.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실제로는요 3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루어서요 3명 정도 실제 과외하듯이 야,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작년에 객관식반 같은 경우엔 이철재 선생님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 학원 학생들 수준별로 상중하가 나눠질 텐데 똑같이 상위권 학생도 하위권 학생도 똑같은 스터디를 진행하나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선택법 같은 경우엔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치가 않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세법이나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나누어서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반 같은 경우에 상위권 분들은 어느 학원을 가시더라도 한 번 듣고 오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2차 연습서 풀이로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오 지저스 2차 연습서 문제 이럴 텐데 오히려 2차 연습서 중에서 사이즈가 큰데 어렵지 않은 기본형 문제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을 시켜갖고 저희가 첨삭도 해주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위권 분들은 저희가 매일 퀴즈를 보는데 퀴즈 복습하고 나서 다시 그 문제를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가질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하위권 분들은 아무래도 하위권 분들은 수업을 들어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만히 놔두시면 학원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런 걸 반복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위권 분들은 면담을 주로 많이 해서 방향을 잡아드리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럼 이게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세무사 종합반 게시판인데요. 뭐 성적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선생님별로 항상 스터디하는 일자가 매주 공시가 되고 스터디 참여하는 시간대별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인텐시브반을 올해 2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야 다른 학원도 따라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1년 정도 경험해본 노하우를 무시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스터디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네 번째로 전 과목 매일 전일 수업 퀴즈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날에 수업했던 걸 저희가 그 다음날 무조건 매 전 과목을 퀴즈를 보고 강평을 진행하죠. 그리고 뭐요? 매회 퀴즈 성적을 공시해요. 사실 이게 저희 인텐시브반, 저희 이그잼 경영 인텐시브반의 핵심인데 관리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인분들이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도 한계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여러분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이 매회 성적 공시입니다. 저희가 실명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적 순위 변동도 보여드려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성적 공시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셀프 혼자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공시를 하는지 보면요,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실제 저희 게시판에도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실명으로 순위가 기재되고 매일 과목별 점수가 기재되고요. 성적 합계 및 순위 변동도 기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게 조작하고 이거 지금 설명의 동영상을 찍으려고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위권 분들 한 번도 빠진 분이 없어요. 한 번도 빠진 분이 없다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자랑을 하면요, 이렇게 저희가 인텐시브반을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면담도 많이 하고 스터디도 하고 성적 공시도 하고 매일 퀴즈도 보고 하면서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학원들이 종합반을 운영하면 그 학생 유지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학원인지 가던에 첫날에는 학원이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어요. 앞자리에 앉으려면 아침 6시에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앞자리를 앉을 수 있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앞자리에 앉으려면 8시에 일어나셔도 돼요. 그래도 앞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왜? 그만큼 이 학원 종합반이라는 곳이 굳은 결의를 갖고 오시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혹은 종강할 때 되면 전체 인원의 50%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야, 니네 이그잼 경영, 니네 인텐시브반 한다는데 니네 학생 유지율이 얼마 정도 되니? 뻥 안 치고 말씀드릴게요. 9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 가을 기본 종합반은 학생 유지율이 90% 됐고요.
객관식 종합반도 종강하는 날 기준으로 학생 유지율이 85% 정도 됐어요. 야, 너 이거 없는 수치라고 막 되는 거 아니야? 저희 학원에 설명할 때 오시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적 순위들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인텐시브 코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방금 말했던 이런 스터디, 성적 관리, 메일 퀴즈 이런 걸 통해서 유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다른 학원에 비해서 유지율이 2배 정도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인텐시브 운영 클래스 5개 보면 저희는 4시간 수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 시간 퀴즈를 보고 그 강평을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학생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럼 4시간 갖고는 저희가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종합반을 한 회에 4시간 반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시간 수업하고 30분은 퀴즈 및 강평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너무 많은데 매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죠. 그리고 성적 하위권은 담임 강사랑 면담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본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볼까요? 당연히 보죠. 당연히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과목별로 2번 정도씩 봐요. 과목별로 2번 정도씩 보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적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 받아보고 싶은데 그런 그 기회가 기본 종합반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인텐시브 클래스는요, 매월 진도별로 과목별로 모의고사를 다 보기 때문에 과목별로 최소 4번 이상은 전체 모의고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 보고 성적이 하위권 나오면 그만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성적 하위권은 항상 모의고사 보고 나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종합반을 만드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니? 궁금하실 텐데 보세요. 일단 저기 뭐 부산에 사시는 분 아니면 7시 반 정도엔 일어나셔야겠죠.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수업 진행을 하고요. 1시부터 1시 반까지 퀴즈 및 강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나시면 2시부터 3시까지 스터디를 진행하시고 복습도 하시는데 아마 이 세 명을 한 조로 한 5조 내지 6조를 돌리기 때문에 30분씩 저희가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3시부터 6시까지 복습하시고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자습하시면 되는데 출석 체크를요. 이때 한 번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하루에 10시간은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저희 클래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까지 다 합해서 하루에 10시간은 공부시키자. 이게 저희 목표예요. 자, 이렇게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좋은데? 그럼 누가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들 궁금하실 텐데 볼게요. 저희 선생님들 보면 재무회계는 공인회계사 정의돈 제가 가르치고요. 뭐 저에 대한 소개를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저는 일단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 강의를 듣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수업을 들었으면 당연히 거기서 출제된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BS와 IS 접근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왁구의 최적화,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웃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법은 저희 우리 학원에서 영입했죠. 원재훈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요. 다양한 실무 경험이 있어서 산식 암기가 필요 없는 계산 문제 접근법을 쓰신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원재훈 선생님은 요약서나 객관식 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본인 책이 1차, 2차 다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일한 선생님한테 2차까지 다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장 없게 저희가 완비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원가 관리는 박진우 선생님이 강의하시고요. 네,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원가에게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박진우 선생님은 특히 객관식 문제 틀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라 어렵지 않게 원가를 접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상법, 민법, 김유엽 선생님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법은 저희 김유엽 선생님이 저희 지금 전국에서 1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그 1등 강사님이시니까 아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기본종합반까지는 행정소송법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도승하 선생님이 강의하시고요.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은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검증된 강의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 기본 강의만 하시고 객관식 강의를 안 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 저희 도승하 선생님은 기본 강의, 객관식 강의, 최종 정리까지 이 책이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강의 수업을 다 열 예정이니까 여러분 걱정 없이 믿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저희 스파르타반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굉장합니다.